백골병단 26명은 2010년 6월 25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었기 자의상과 신고합니다. 경례! 2010년 6월 25일 충남 계령대 육군본부 연병장에서는 색다른 전역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활기찬 음성과 기쁨에 찬 모습이어야 할 전역식이 이날따라 크게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뜻깊게도 선배님들 전역증을 드리고 전역식을 주관하게 돼서 더더욱 큰 영광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이미 60년 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고된 국방의 의무를 마친 전역병의 설레이는 표정보다는 무언가 깊은 감격에 젖은 듯한 표정의 노병들. 왜 이들은 창군 이래 가장 오랜 60여 년 만에 늦은 저녁식을 올리는 걸까요?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한국전쟁. 여유롭고 평온해야 할 일요일은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비극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6월 28일 아침 침공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침략군의 손에 쓰러졌다. 북한군은 기습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하고 3개월 만에 대구와 부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유린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 국민들은 피난민이 되어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수도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남아있는 국민들의 식량과 정신을 빼앗았고 인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용군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청장년들을 총알바지로 내몰았습니다. 피난을 이제 못 가고 후퇴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총을 가진 채로 고향으로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총을 나한테다가 주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무장을 하게 된 거죠. 칼빈 소총을 하나 가지고 내무서 습격도 하고 의용군에 대한 강제 차출을 방해하고 저항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22살입니다. 그러한 이 경험도 이제 없었고 그랬지만은 공산당을 때려 부셔야 된다고 하는 반공 정신 하나만은 투철했지요. 국제연합 유엔이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원조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6.25 전쟁은 한국전이 아닌 국제전으로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도 원수의 지휘로 아군은 서울을 탈환하여 1950년 9월 28일 마침내 서울중앙청에 걸려있던 인공기가 끌려내려지고 태극기가 높이 기양되었습니다. 기세를 몰아 38선을 돌파하여 파도처럼 북진한 아군은 북진 19일 만에 평양을 점령하였고 압록강 연안 초산 지역까지 진격하여 압록강물을 수통에 담아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 통일을 축하하려 하였습니다. 지옥같은 전쟁이 끝나는 듯 기뻤지만 승리의 감격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중재 상호 방위조약인가 뭔가 하는 거를 모 대통령하고 김일성이 한 놈이 체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금살금 몰래 압록강을 건너온 놈이 처음에 30만 명, 뒤에 나중에까지 이제 20만 명, 10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60만 명이 몰래 압록강을 건너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패하는 것처럼 피해가지고 정면으로 아군하고 이제 교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군은 중공군이 들어온 거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여고 있는데 이렇게 숨어서 있던 놈들이 12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일제히 이제 인해 전술을 감행을 하면서 꽹과리를 치고 북을 치고
피리를 물고 그러면서 전선에서 아군을 갖다 협공을 하게 되니까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아군은 12월 4일 평양에서 철수하고 흥남에 이어 1월 4일에는 서울까지 적에게 내주는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도 또다시 힘겨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한편 국민 총동원령에 따라 1950년 12월 청장년 6천여 명이 대구 육군 보충대에 집결되었습니다. 대구하고 부산만 빼놓고 마산까지가 북에 그 침략을 당했는데 거기까지 내려왔던 약 16만 명이나 되는 놈들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다가 보니까 지리산 태백산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이제 아군을 괴롭히고 있고 전선에서는 중공군 놈이 대병력이 서울까지 점령해 가지고 유엔군과 우리 군을 괴롭히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너희는 왜 저놈들과 같이 유격전을 못하느냐. 미국 사람들은 머리털, 언어, 풍속 모든 면으로 봐서 한국전에서의 유격전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전선에 있는 병력을 빼낼 수는 도저히 없고 마침 이 보충대에 들어와 있는 6천 내지 7천 명의 전병들을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특수전을 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이제 된 거죠. 육군정보학교에 1차로 입교한 710여 명의 대원들의 임무가 북한군으로 위장해 적 후방에 침투, 적을 교란시키고 주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던 만큼 그들의 훈련 과정은 특별했습니다. 피복은 인민군하고 똑같은 모방으로 피복창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혔어요. 총도 인민군한테서 또 노획한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실탄이 이제 없으니까 실탄 사격 같은 것도 한번 못 하고 분해 결합에 대한 훈련만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던 거죠. 인민군과 똑같이 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래도 인민군과를 발치산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앞으로 가 뒤로더라 뭐 이런 훈련을 제식 훈련을 이제 한 정도니까 이건 기가 막힌 얘기죠. 현역 군인이 아닌 전투 경험이 없는 반공 애국 청년들로 결성된 한국군 최초의 유격대 육군본부 직할 결사대. 유격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3주간의 훈련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훈련이었습니다. 똑똑한 친구를 이제 정보국에서 내정을 해가지고 120여 명을 임시장교로 이제 임관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병 또는 부사관 2등 중사에서부터 2등 상사까지 계급과 군번을 주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1951년 2월 7일 제12연대 장병들이 적 후방으로 출전하기 전 육해 공군 참모장 정일곤 소장과 주한미군 사령부 정보수석 고문관 하우스만 중령 등이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동부전선을 방문했고 임무를 완수한 후 돌아오면 2계급 특징과 함께 무공훈장을 수여한다는 내용의 후인시를 했습니다. 부족한 훈련과 열악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최초의 유격대에게 거는 우리 군의 기대는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2주일분의 미숫가루를 이제 보급품이라고 이제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2주일이 되니까 다 미숫가루가 떨어지고 강원도 산간 벽지에는 인가가 있지만 조달이라는 거는 불가능하고 또 겨울철이라 그 엄동설안에서 풀뿌리나 또는 그 송진 껍질이라도 벗겨 먹을 수도 없고 조개 보급소를 통해서 이제 그 식량을 확보하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지만 조개 보급소가 그 산간 벽지에 있을 리도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 농우 소를 이제 잡아가지고 그 얼린 거를 이제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요. 서로 다른 지역으로 침투해 활동하던 3개 연대가 적이 점령 중인 강원도 연곡면 태국리에 집결한 건 2월 중순이었습니다. 당시 결사 11연대장이었던 최명신 중령은 3개 연대 병력 중 647명을 통합 지휘하게 됩니다. 이때 새롭게 붙인 부대 이름이 바로 백골병단이었습니다. 용감하게 우리는 죽어서 백골이 되도록 조국을 위해서 이제 이 한 몸 다 바친다. 그런 뜻에서 이제 백골이라는 것이 됐고 그런 병단이라고 호칭을 한 거는 병력이 강대하다는 크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붙여진 그런 명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군 배후 지역 320km를 종횡무진 활동하며 결사 대원들은 수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한 서너 명씩 인민군들이 이제 그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그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그 접근해서 동무 이료 해서 이제 불러가지고 소속을 묻고 그다음에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느냐 그래 이제 그 물으니까 이제 뭐 연락을 하러 간다. 그럼 연락 문서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것들 다 이제 뺐고 그러니까 이제 연락병 또는 통신병 이제 전부 이제 생포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적의 동향을 파악을 하고 침투 초기 가장 큰 활약은 북한군의 1급 기밀 서류를 압수해 적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것입니다. 결사대가 신배령을 넘어 구룡령에서 북한군 후방으로 진격한 후 북한군 69여단 정치군관대위 등 4명을 생포하고 69여단의 1급 기밀 서류인 전투상부를 압수, 동부전선 부대에 송부하여 북한군에게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또한 일사 후퇴 이후 가장 먼저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한 것 또한 육군본부 직할 결사대였습니다. 이후 인제군 인제면 굴량반 지구에 진출해 결사 13년대 수색대가 필레지구 수색 중 독립가옥에 은신 중인 북한군 중장이자 대남 빨치산 사령관 기런팔 중장과 참모장 강칠성 대자 등 13명 전원을 생포하는 쾌거를 이루며 북한군 대남 빨치산 지휘부를 와해시키기도 했습니다. 계급장을 달고 있는 놈도 없고 그러니까 뭐 거물인 줄은 전혀 몰랐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보 정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김일성에게 서명이 되어 있는 문서가 나오고 또 국기훈장이 나오고 우리로 말하면 태극무고훈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이 이제 나오고 그 난파 이제 진영문도 나오고 전부 조사를 더 해보니까 그놈이 빨치산 제5지대장을 겸한 놈으로서 남반부에 내려와가지고 공작 활동을 하다가 북으로 이제 복귀를 했어요. 근데 김일성이가 국기훈장을 주면서 빨치산 제5지대 병력 1,500명 정도의 병력을 주어서 다시 남반부에 내려가가지고 공작을 하라. 그렇게 해서 내려오던 도중에
우리한테 붙들린 겁니다. 당시 기론팔 중장을 호위하던 북한 빨치산 약 1,500명이 군량밭 지역 일대를 포위하자 생포한 기론팔 중장 등 60여 명을 모두 처치하고 북한군의 판단과 달리 동북 방향인 망대 암산과 설악의 영동 방향으로 퇴로를 설정하여 북진하는 과감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결사대는 불굴의 투지로 기적같은 성과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에게 연속적인 치명타를 입히는 활약을 하며 인제군 북면 용대리까지 진출한 결사대. 하지만 전선으로 투입 중인 북한군 32사단의 포위 공격으로 백담사를 거쳐 중청보 그리고 오색리까지 철수하게 되었는데, 특히 단목역을 경유하여 진동리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날을 굶고 강추위를 이기지 못한 120여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목령에서 그 굶고 이제 얼어서 죽은 비전투 손실이 120명입니다. 일주일 이상 굶었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옷이 전부 눈비에 젖었고 영하로 한 20도 정도 되는데 그게 3월 달인데도 그렇게 추워요. 그래서 옷이 누비바지로 돼 있는 소음 누비바지로 돼 있는 그 인민군 복장인데 그 인민군 복장이 버석버석 소리가 나는 정도로 겉이 얼고 먹지 못했으니까 이제 속이 비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동사, 아사 그렇게 해서 희생을 당한 거, 그야말로 그건 억울한 거죠. 총 한 방 쏘지도 못하고 그냥 졸려서 이렇게 주저앉으면 들어 눕게 되고 들어 누우면은 빳빳하게 얼고 그렇게 해서 그냥 암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그런 늘비하게 죽었지만은 어떻게 구할 길이 없어요. 전부가 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큰 손실이 입었고, 최초 육군본부 직할 결사대가 3개 연대로 각각 출전할 때 이들의 손에는 2주일분의 미숫가루가 전부였던 것만 봐도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치열한 전투를 했는지 알 수 있기에 추위와 배고픔에 쓰러져간 장병들의 희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민군으로 위장한 행사를 하려면은 무기 자체가 북괴로부터 노획한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량이 제한돼서 전부가 그 총을 가지지 못했어요. 일부는 그 수류탄과 대검만 가지고 인민군복을 입고 적지에 침투가 됐는데 그냥 화력의 열세가 큰 문제가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적은 상당한 화력을 가지고 대항을 하는데 우리는 화력이 열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을 우리는 피하면서 유격전을 감행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1951년 1월 30일부터 시작된 백골병단의 적 후방 침투 작전은 약 2개월 만인 3월 30일 우리 육군 제7사단 3연대 수색대와 접선하여 귀환함으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640여 명이었던 백골병단은 추위와 배고픔에 희생된 120여 명을 포함한 360여 명이 전사 또는 실종되는 피해를 입어 귀환 당시 생존에 집결된 인원은 283명. 이들이 바로 북한군 309명을 생포하고 170여 명을 사살한 성과를 올린 영광의 얼굴들이자 6.25 전쟁의 숨은 공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육군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규군도 아니고 특수부대고 그러니까 이거를
4월 15일에 미 8군으로 남겨버렸어요. 한국군에서 미 8군으로 예속이 변경돼 버리니까 자동으로 해산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전쟁에서 귀환한 이후 미 제8군 사령부 예하부대로 편입된 백골병단. 조금 더 시간이 흘러 6.25 전쟁은 멈췄지만 불행히도 이들의 전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악전 고투 끝에 살아 돌아온 이들에게는 무궁 훈장은 고사하고 보급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군대 병적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은 또다시 군대에 입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6월 28일에 미 8군에서 텍스포스 코크랜드라고 거기서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증을 가지고 육군본부에 가서 7월 하순에 제대증을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록이 이제 미 8군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여긴 자료가 없으니까 제대증이고 뭐이고 인사관계 서류를 정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도저히 안 된다니까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소령 계급장을 붙이고 있는 나를 이제 가짜 소령에 국제고등간첩이라고 몰아가지고 이 사단 특무대 요즘은 CIC에서 나를 이제 가짜 소령의 간첩이라고 이제 체포를 해가지고 가진 그 혹독한 고문을 다 당했습니다. 전기 고문이니 고춧가루 물고문이니 매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맞으면서 이제 산으로 끌고 올라가면서 총을 다 쏘고 권총을 쏘고 그래서 까딱하면 죽을 뻔했는데 그 22일 만에 군법회의 해부돼서 재판장 김동빈 대령으로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훈장을 수백 개를 줘도 아깝지 않을 사람을 잡아다 놓고 이게 뭔 짓이냐 당장 석방하라.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석방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이튿날 이제 석방이 돼서 고향길 60리길을 몇십 번을 쉬었는지 모릅니다.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한 달 동안을 갖다가 그 신음을 하면서 이제 알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주마등 같이 지나간 그 옛날 그 육군본부 직활 결사대 백골병단의 그 활약상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것이 이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때 이제 억울한 생각이 들고 모든 그 전사자의 기록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걸 들고 다니다가 보면은 당신 또 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여기 두고 가시오 해서 거기다 두고 왔는데 그것도 찾을 길이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없지 않겠어요? 아니 서운한 거에 이루 말할 수 없죠. 저 사람 그 죽은 사람들 또 살아서 참 고생만 하던 사람들 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걸 아주 굳게 그 결심을 하고 61년에 이제 5.16 후에 8월 달에 그 참전 전우회를 발기하는데 제가 이제 앞장을 쓴 뒤로 계속해서 이제 전후 회원 발굴, 그 다음에 명예회복을 위해 가지고 육군본부 국방부에 진정을 무수히 냈습니다. 수백 수천 통을 아마 냈을 거예요. 육군본부나 국방부의 인사국에서는 전인식이 하면은 그 진정서 많이 내는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알다시피 이제 그 아주 소문이 날 정도로 진정을 많이 내서. 전인식 소령은 육군본부 직할결사대 백골병단의 작전 참모이자 또한 전우회장으로서 50여 년의 인생을 결사대의 명예회복 노력에 바쳤습니다.
1961년 참전 전우회를 발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백골병단 전사자의 발굴과 참전 장병들의 명예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적군 69여단의 전멸에 기여하고 우리 수도사단의 진격을 크게 도와줄 뿐 아니라 중동부 전선의 적 상군단에게도 막대한 타격을 가하여 1989년 4월에는 강원도 인제군 기리면 진동리에서 전사한 고 현규정 대위를 포함 총 3인의 유고를 발굴하여 그해 12월 연결식을 거행하였고 1990년 8월에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였습니다. DNA라는 말도 없던 시절이었고 인식표도 없이 적의 군복을 입고 활약했던 전우들의 유골이었기에 군복 속에 입고 있던 의용 경찰관 단추와 군용화, 아군 수류탄 등의 물증을 찾아내어 참전 용사로 인정받고 국가 유공자가 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위장성의 도움으로 오늘 이와 같이 현궁을 비롯하여 이하연 소위 이완상 이등중사의 연결식을 38년여 만에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분의 선대 전원을 위한 연결식을 거행한 참으로 뜻깊은 식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후에는 1988년 백골병단 전적비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990년 기공식을 거쳐 마침내 그해 11월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서 전적비 제막식을 거행하였고 오늘날까지 매년 민군 합동으로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곳에 전사한 전우들과 살아남은 전우들이 공존할 수 있는 전적비를 건립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을 조국에 먼저 보내시고 인고의 세월을 꿋꿋이 살아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고인의 거룩한 뜻을 잘 받으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자유, 평화, 수국, 통일의 영원이 반드시 이룩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잘 쓰는 사람한테 준 것보다는 제가 썼습니다. 전인식 소령은 결사대 명예회복 노력을 다하면서도 한편 유격대식으로 연구한 토목공학 분야의 전공으로 대학 조교수를 거쳐 부교수 자격을 받고 서울시내대학교와 국공기관의 교육원 등에서 20여 년간 강의하며 후진 양성과 저술로 명성을 드높였습니다. 그의 토목공학 분야의 전문 지식은 백골병단 전적비를 설계하고 건립하는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거를 역사의 기록에 남겨놔둬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 젊은이들이 360여 명이나 죽은 말이야. 이러한 사실을 역사에다가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하는 놈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나라도 이걸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절박한 심정이 생겼던 거예요. 최명신 중령이 그 뒤에 장군까지 이제 올라가가지고 중장까지 올라가고 참 대단한 정말 용기 있는 용감한 그런 이제 장군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분이 전혀 우리에 대해서는 안 그게 이게 세상에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걸 좀 글을 좀 써가지고 발표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74년, 75년도 그쯤 돼서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 36권이나 많은 그런 책을 썼어요. 국회에서 이제 그 의원 입법으로 통과가 되는 날 우리 전우들이 그 10여 명이 국회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서로 얼싸안고 이제야 우리가 이제
그 명예를 회복하는구나. 그래서 그전에는 뭐 백골병단 또는 뭐 대한유역 참전동지회 또 심지어는 친목단체인 모양으로 설악동지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우회라고 하는 말을 못 붙였어요. 그만큼 참 비참한 우리 활동을 한 겁니다. 근데 법에서 이제 육군본부 직활 결사대라고 하는 공식 명칭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로부터 우리는 육군본부 직활 결사대 전우회다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수년간의 노력 끝에 육군본부 직할결사대는 그들 스스로를 증명해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전우회장으로서 정말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전우들이 이름도 없이 죽어간 전우들 60여 명이 국립묘지에 위패 또는 안장, 그 다음에 그 육군본부 내의 명예의 전당, 그 전쟁기념관에 있는 추모비 이런 거에 다 이름이 현액되도록 된 것이 또 훈장까지 이제 정부로부터 받고 그런 영광을 그동안 뭐 우리 전우들과 함께 노력한 그런 보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군본부 직할결사대라는 이름을 증명받기까지는 53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험난한 시간을 함께 걸어온 우리 전우들, 이제는 우리를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침묵을 단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가족들도 전부 이 뭐인가 그래도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백두산을 비롯해서 동북지방, 그 다음에 이제 관광지 이런 데도 이제 가족 동반으로 우리 전우들끼리 모여서 우리 전우들끼리 이제 단체 여행을 하면서 서로가 옛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전부 친목과 단합 그거지 주로. 우리가 적지에 침투할 때 육해공군 총참모장이 2계급 특진에다가 훈장을 갖다가 이제 그 무공 훈장을 수여하겠다 전원에게. 그 약속은 그럼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소원이 그겁니다. 저는 이 지금 몇 명 남지 않았어요. 한 30여 명밖에 안 남았는데 전부 치매, 그 다음에 작대기 짓고 겨우 그 걷는, 그렇게 해서 현충 행사에 매년 6월에 하는 그 강원도에서 현충 행사에도 10여 명밖에는 못 옵니다. 그래도 그 친구들한테도 약속된 그 훈장을 주어서 국가가 손해날 게 없잖아요. 그만큼 고생을 하고 나라를 지켜준 사람에게 왜 베풀지를 않느냐.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도 참 한스럽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소원을 부탁드리고. 경례. 바로 응령. 육군대 윤창규, 현규정, 김정기, 권한견, 김원배 대위. 상당히 적은 것이 윤창규 대위가 약혼밖에 안 하고 장가도 못 들고 이 친구가 전사를 했어요. 자기 약혼녀의 사진을 꺼내가지고
꽤나 자랑을 하던 그런 녀석이었었습니다. 나보다 2살인가 더 많아요. 근데 참 60여 년 전의 일을 바로 어제 일처럼 이야기하는 전인식 소령. 생사의 갈림길에서 전우들과 함께했던 그 시절의 기억은 추억이 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기에, 여전히 살아있기에 먼저 떠난 전우들을 생각하며 오늘을 힘차게 살아갑니다. 전회를 이제 운영을 유지를 해오느라고 참 어려움도 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전우들도 서로가 이제 그 뜻을 이제 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 유지가 되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참 내가 일개 참모에 불과한 놈인데 내가 왜 이렇게 설쳐야 되느냐, 그런 그 자책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이제 지나고 보니까 잘했다, 그런 생각뿐이고,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도 내가 정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도 무언가 조금이라도 베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제 나이도 벌써 88세.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90줄이 이제 다 돼가는 형편이니까, 사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아끼고 그러면서 생을 마감하는 거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이제 저 세상으로 이제 염라대왕이 호출장 뛸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때 이제 먼저 간 친구들을 또 다 만나게 될 테니까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옛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건 그런 희망뿐입니다. 고통과 슬픔의 역사였던 6.25 한국전쟁. 그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피 끓는 젊음을 아낌없이 바쳤던 용사들. 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육군본부 직할결사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이 옛날 늙은이들 구닥다리와 같은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는 말고, 앞으로도 우리가 국가와 민족이 살아남는 데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나라를 지키고 또 융성 발전시켜야, 그래야 후손들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찬 장래를 약속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간 세대를 비웃지 말고 그리고 지나간 세대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더욱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미래상을 키워주어야 오늘을 사는 젊은이로서의 가치를 영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